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어버이날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오전 자신과 관련된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출두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기소 4개월 만에 드디어 법의심판대 위에 선 것입니다.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여부도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되는데요. 진행 중인 정경심 재판에서 나온 증인들이 그 증언을 보면은 조국 부부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진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예. 오늘 오전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드디어 얼굴을 드러냈네요. 그러니까 조국 비리 사건 12개 이 비리 그렇죠.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첫 출두를 한 거 아닙니까? 혹시 나오시는 모습 TV에서 보셨습니까? 뭐 어떻게 보니까 좀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저는 못 봤는데 그 말은 굉장히 당당하게 했더라고. 뭐냐면 그동안에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래 지치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싸울 것이래.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법에 가서 판단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싸웁니까? 윤석열이하고 싸우겠다는 거지.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검찰이 과장 왜곡, 강압 수사, 전방위 수사로 엄청나게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받았으니까 사실과 법률을 들이대서 내가 검찰하고 싸워가지고 확실하니 검찰 윤석열을 죽여놓겠다 뭐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아니 바로 전날 그 거짓말했더니 그 부인이 거짓말했더니 막 드러나잖아요. 드러났죠. 근데 뭐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괜히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게 된 게 아니라 그 증인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 장영표 교수 아들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법 지식은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자기 가족이 잘못한 것을 싸워서 구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법 공부한 거예요. 그런 모양이죠. 참 이분이 말이죠. 여전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게 제 오해일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중앙지법이잖아요. 누구 편입니까? 뭐 요즘 사법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앙지검도 그렇지만 지법이든 어디든 간에 김명수 사법부가 들어온 데는 좀 그냥 법의 심판의 저울이 오락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도 그렇고 또 서울중앙지법도 이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해인지 모르지만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편이다 이런 인식이 이 확산돼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와서 이런 말 한다는 것은 야 내가 가면 다 내 편이야. 당신 편 들 사람 없어. 이 정권에서 우리가 180석을 확보해서 우리 대통령님 요즘 지지도가 60% 넘어섰어. 까불지 마. 이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총선 전만 하더라도 재판에 와서 공소원했던 뭐 정경심이라든가 또 그쪽 증인이나 변호사들도 요즘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정경심이도 그 빌딩 강남에 하나 가고 싶다. 아니 뭐 상상도 못하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전부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조국 편 들고 정경심 편 들은 쪽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옛날에 고위공직자라면 진짜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이 태산 같아도 국민들이 듣는 앞에서는 조심하거든. 그게 자기 품격을 지키는 거고 대한민국의 공직의 무게를 지켜주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조국 이 경우에도 보니까 고위공직자다. 나는 큰 소리 칠 자격 있어. 그 누굽니까? 그 최강욱이 하는 거 보세요. 황운하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그 황희석인가 하는 사람 더 뭐 방방 뜨고 있고요. 법무부 인권국장은 다는 사람이 인권국장을 제대로 했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이 정권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그건 이제 사법적인 판단 받아봐야겠지만 인격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좀 비교적 오래 산 사람으로서 그 인격이란 측면을 들여다보자면 참 아이고 정말 한심스럽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황당하고.
그러니까 조국이 또 하나 언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를 했더라고요. 나오면서 딱 들어보니까 검찰 공소 사실만을 받아 쓰지 말라. 지금까지 언론은 검찰에서 얘기한 내용만 썼지 않느냐. 뭐 좋게 해석하면은 이제는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그에 대한 반론, 자기 쪽 얘기도 좀 충실하게 받아서 달라.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사실은 내용은 지금 쭉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특히 뭐 진보 진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검은 유착 아닙니까?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가지고 그쪽 받아쓰고 부풀리고 그랬다는 건데, 아니 언론이 부풀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조국 문제도 아니 윤석열이가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 문제가 제기가 되고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를 한 거예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뭐 고구마줄 나오듯이 그냥 줄줄줄줄이 열 몇 개가 범죄 사실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걸 그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검찰 필요 없나요? 예, 조국 전 장관이요. 조국 전 장관 자신은 물론이고 그 부인, 그 자녀들, 예? 이 그 인격적인 면에서의 관리를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해서 우선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지. 맨날 자기는 잘했고 억울하고 그러면 아니 기자들이 가서 공소장 보고 그 공소 사실을 가지고 일단 기사는 써야죠. 그렇죠. 기사 쓰지 말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한 말도 쓰잖아요.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또 그쪽에서도 변론인들이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예. 사실 여부라든가 자기들의 주장을. 거기에 대해서 기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장 어제만 해도 정경심 교수 그 변호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기자들 다 받았었대. 예. 왜 안 썼어요? 다 썼잖아요. 근데 자기 쪽으로만 유리하게 써달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검은 유착은 또 뭡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정치하고 친문 언론 간의 정언 유착이 더 지금 문제 아닙니까? 더 심하죠.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른바 진보 좌파 언론들 때로 몰려 들어가지고 지금 조국 구하자고 이래 나서가지고 말이죠. 그 반대쪽 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고 하는데 그 앞장서고 있잖아요. 오만 큰 못된 말 총 동원해가면서. 아니 지금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는 언론이 뭐 또 몇이나 되기나 합니까? 그 뭐 무슨 두서너 개 정도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친문 언론 아니에요? 그것도 못 봐주겠다는 거지. 다 없애버리자는 왜 거지. 일색으로 우리 편을 들든지 안 그러면 죽어버리든지 하지. 왜 살아가지고 목소리 내느냐. 민주당처럼 한 목소리로 단일 대우로 그렇지. 이렇게 해갖고 도와줘야지. 왜 거기다 딴소리가 새어나오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러다 보면요 180석 했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기도 단일 대우가 아니라 저기도 이제 분명히 삐그덕거리면서 별설도 안 나올 거라고 하면 그것도 지켜볼 만하죠. 어쨌든 오늘 오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녹화를 오전에 하는 중이니까요.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도 결정이 납니다. 오늘 11시로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연장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죠. 나갈 경우 증거 인멸을 하고 또 그 관련자들과 모여가지고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기간을 연장해갖고 계속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에서는 이제는 뭐 다 증거 나왔는데 무슨 증거 인멸 우려할 것도 없고 너무 장기간 이렇게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68,341명의 탄원서를 냈더라고요. 거기에는 조정래, 황석영 이 작가들뿐만 아니라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뭐 이런 사람들이 냈고 검찰도 그에 맞서서 240쪽 분량의 반박서를 말하자면은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또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조정래 씨나 김민웅 교수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이 군중이 이긴다. 광화문에서 그 많은 군중이 나와서 촛불을 드니까 정권 넘어가더라. 항상 그게 있어요. 수가 많으면 이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딴 거 생각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말이죠. 이 나라의 지식인 좀 되면 법이 살아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도 때로 몰려가서 때로 협박하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참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도 경희대 나오시고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문
김천년 의원도 경희대 나오셨는데 우리 이진공 교수님도 경희대에서 학생회장까지 다 총학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또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네요. 같은 경희더라도 또 다른 분들이 계시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동문은 다 같이 한 편을 단일 대우 형성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아니 뭐 고민정의도 뭐 경희대 나오고 다 그러네. 예. 지금 요새는 경희대 판이에요. 우리 이 교수님만 딴 길을 가고 있으니까 뭐 출세를 못 하고 있잖아요. 저기 뭐 저 뭐 한국당 조광특 위원이나 맡고 윤리위원장 맡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 사람이 잘한 일 같으면 저는 잘했다고 해요. 예. 근데 시시비비를 가르쳐야죠. 잘못한 일을 제가 경희대 나왔다고 잘했다 이래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조국 그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세상에 누가 이 사람 잘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 조정래 그 사람들 빼고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정경심 재판이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제1저자로 논문에 써준 그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이 나와갖고 아버지는 그 조민이 와서 2주간 인턴을 했고 아주 기여가 많아서 충분히 제1저자가 될 만하다고 태도를 딱 바꿨어요. 원래는 그리 안 했잖아요. 어디 무슨 외국 대학에 유학 간다고 해서 원래는 외국 그 전원에다가 논문을 기고하려다가 급히 뭐 국내 논문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그것도 뭐 고려대 가서 자기가 실망을 했고 마치 뭐 조금 비판적으로 하더니 딱 총선 이후로는 바뀌어가지고 거기 같이 참여했던 박사 연구는 조민은 한 일이 없다는데 이 아버지는 아주 기여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입장을 탁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당신이 뭐 조민이 변호사냐 이런 핀자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아들은 나와서 제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영표 교수만 해도 이제 어떻게 지위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있고 또 이 지위가 있으니까 지위를 생각해야지. 지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구리 찌르는 사람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니까 최강욱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바뀐 거 한번 보여주겠다고. 예. 그러니까 아니 교수쯤 되면 세상 바뀐 거 아마 저 감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패널을 했는데 그 역시 젊은 사람이니까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한 거지. 뭐 아버지한테 손해 끼치려고 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는 조민이 못 봤어요. 더 이제 기가 막히는 거는 그 스펙 품앗이를 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 기막히는 그건 뭐 어디 이제 세미나장에 이게 바로 조민이다 해가지고 사진 전 자기들 공개했잖아. 이게 조민이다. 왜 참석 안 해? 참석했잖냐 이랬는데. 조국 측에서 동영상까지 다 공개했는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교복 아니라네. 예. 예? 그 교복도 그 교복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니 뻔히 세상이 다 보는 그런 거짓말도 예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장영표 교수 아들은 2009년 3월에 그 논문 실어주고 그 다음에 2달 후에 세미나가 열렸지 않습니까? 국제 세미나. 거기 인턴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스펙을 서로 바꿔서.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더군다나 거기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거기에서 조민이가 인턴 그 증명서 2장 띄어다가 자기는 내지도 않았는데 조민이가 자기 것까지 대신 내준 거 아닙니까? 학교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진술에서도 그렇고 어제 증언에서도 이거 완전 거짓말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냐.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이 사람이 전에 그 국회 청문회 전날 그거 예전에 기자들 불러놓고 세상에 없던 일찍이 유사일에 처음으로 무슨 간담회인가 뭐 가져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청문회 대신에 거기서 기자들 상대로 자기가 청문회 한 거야. 예. 하면서 자문자 하다 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을 들러리 세워놓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예? 아주 시침 딱 대고 나는 그 몰라 나는 저기 뭐 국제인권법 아니 뭐야 공익 뭐 거기 센터에서 그 공익인권법 센터죠. 거기 뭐 그거 하는 거라든지 세미나 하는데 나는 전혀 개입 안 했어. 관여 안 했어. 인턴 이것도 자기는 전혀 뭐 안 했다니. 개입한 적도 없고 내가 관여할 이유도 없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보니까 메일이 나와버렸어. 자기가 쓴 메일이. 그러니까요. 응? 그 전에 이미 얘기를 했다 보면 내년에. 그러니까 세미나 7개월 전에 이미 예고를 해놨더니 가서 니들 일단 사형제도 하고 그 뭐 탈북 청소년 문제 여기 대해서 집중해 해가지고 활동해. 방학 때 시간 있을 때 해놓고 그래놓고 내가 국제 세미나 할 거야. 예.
아니 명색이만 그런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무장관 하겠다고 그렇게 길을 썼습니까? 그리고 그 인턴 증명서가 서울대 공익인권퍼센트 왜 조국 장관의 그 대학 연구실에 있었던 컴퓨터에서 그 증명서 사본이 나오냐 이거요. 조 씨하고 그 장 씨 두 사람 자기 딸하고 장 교수 아들 증명서가. 컴퓨터가 잘못된 모양이지. 컴퓨터가 헷갈려 해가지고 이게 컴퓨터가 잘못 인식해가지고 지 맘대로 그 서류를 만든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 모양이. AI 요즘 있잖아. 예.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장 교수 아들은 인지상정으로 보면은 당연히 조국 편을 들고 아버지 편을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상 도저히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한 거. 그 사람이 뭐 꾸며서 이쪽을 좋게 얘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사실은 지금은 편하려면 아버지 편 들고 그렇죠. 편 들면 네,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하지. 출세도 없고 뭐 취직이 안 됐으면 취직도 되고 다 그러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은 먼 장래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일생 동안 내가 이 거짓말하는 걸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추측한데 그 역시 젊은이다운 그런 어떤 정의감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랬지. 거기에 비하면 그 장영표 교수 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조국은 더 그렇죠. 조국은 뭐 이미 제쳐놨지 뭐 조국은. 예? 그 뭐 인사청문회 또 무슨 기자 간담회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지금 한 걸로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컴퓨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그 동양대 표창장 아닙니까? 그것도 재판에서 재판장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총장 전자직인이 왜 정경심 PC에 있느냐? 당신은 직원이 발부를 했다고 하면은 그건 그 직원이 직원의 컴퓨터에 있어야지. 그럼 뭐 그 직원이 자기 컴퓨터를 안 쓰고 정경심 교수 당신 컴퓨터를 왜 와서 쓰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니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 직원을 불러가지고 당신 그 하나 만들어. 야 여기 와서 내 컴퓨터 여기서 하나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 쓸 수는 있지만은 그 직원을 우리가 왜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박보면서 이 정경심 교수가 증언을 너무 엉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또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그 직원이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전번에 또 왜 그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직인이 번졌냐 안 번졌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번진다. 아니 우리 우리 집에 있는 건 왜 안 번져? 그랬더니 뭐 그래놓고 난데 나중에 뭐라 하냐면 그 변호인을 시켜가지고 아니 자기가 위조한 게 뻔한데 그 번지냐 안 번지냐 물을 필요가 뭐 있냐고 이야기했는데 물었지. 나 같아도 묻겠는데 만약에 내가 그래서 왜 야 이거 우리 집 거는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이게 위조한 게 표가 나겠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디지털로 직인을 이제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가 있냐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응? 그러놓고 이제 와서는 그게 뭐 자기들 무죄의 증거인 같이 이야기하는데 뭐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자꾸 물었겠지. 그 직인 번지냐 안 번지냐고. 어쨌든 우선 그 표창장을 받았으면은 상식적으로 그 원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무슨 사본만 돌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원본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것을 또 과거 박지원 의원한테 법사위 그 인사청문회 때 쓱 보내갖고 언론한테 이렇게 또 뭐랄까 언론 프레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아들도 거기서 뭘 하나 받았어요. 표창장을. 그것도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원본도 없다는. 그 주변에 상자만 가면 없어져. 그냥 오면은 바로 이건 받을 게 아니다 해가지고 쓰레기통이나. 양심적으로. 그렇게 내가 받을 게 아니다 이런. 근데 그건 그렇고 이미 이제 낙선한 사람한테 좀 그러긴 뭐하죠. 박지원 지금 의원이잖아. 박지원 의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안 하고 쑥 닦아버리고 있어요? 그 사람도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들이밀면서 주장해놓고는 지금에서 왜 모르쇠로 일관합니까? 어느 언론 인터뷰 보니까 뭐 국무총리를 제안을 하면은 자기는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문비어 청가를 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국이한테까지 잘 보여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어쨌든 조국한테 잘 보이는 것이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니까. 그 빚을 덜어주는 게 그게 그거예요. 참 그 박지원 씨도 말이죠. 뭐 자기가 언필칭 뭐 정치 구단이라면서. 그런데 그 정치 구단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이 그런 쫌생이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꼼수 구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꼭 정치 구단이라고 자칭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소위 DJ 그 집계들은 상당히 비판입니다. 아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치 구단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서 느닷없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자기들 싹 밀어내고 했던 사람이 나도 정치 구단이라 이게 서로 말이 되느냐. A상으로 봐서도 나는 어떻게 DJ가 구단인지 제가 구단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초단도 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의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도 그렇게 하소해 놓은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문제잖아요. 직인 문제. 그건 간단해요. 뭐냐면 박지원 씨만 나와가지고 자기가 증언만 해주면 돼. 이게 내 전화기에 왜 들어와 있었는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 우리 전화기 요즘 스마트폰 아무리 좋아졌으면 삼성 갤럭시가 아무리 좋아졌지만 아직은 AI까지 되는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지 맘대로 들어오진 않았을 테니까. 누가 보냈는지. 그래서 왜 자기가 갖고 있고 왜 거기 가서 엉뚱소리를 했는지는 박지원 씨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쨌든 오늘부터 조국 재판이 시작이 됐고 부인 정경심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도 결정이 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최근에 버닝썬 사건의 윤규근 경찰총장으로 불린 사람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그때 수사에 들어갈 때 저분은 절대 구속될 리도 없고 나중에 재판 받아도 나온다고 이렇게 다 알려졌어요. 워낙 이 정권의 핵심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무죄 석방이 됐어요. 또 최근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도 진작 판결이 내려야 하는데 그거 성창호 판사가 아주 순진하고 올바른 판사였던 모양이에요. 못 모르고 법정 구속시켰다가 아주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검찰 수사까지 다 받고. 그러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재판이 불법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과연 조국 재판 제대로 될 건지 아니면 면죄부를 발부해주는 그런 재판이 될 건지 저는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냐면 그 윤 경찰총장이라고 하죠. 윤 경찰총장이나 뭐 그 되면 이제 조국 전 장관도 또 비슷한 그런 케이스지만은 이 사람들이 정말 권력 내 핵심의 그 권력 내부의 일은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관장했으니까. 속들이 알고 있죠. 손바닥에 이렇게 보듯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은 그리 할 수밖에 없어. 예? 뭔가 어디 큰 건수를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래서 안 봐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래서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사법부라든지 여기서 요즘 모르죠. 그 뭐 윤석열 검찰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사법 같은 데서 적당히 봐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조국 큰 소리 치고 최강욱이 큰 소리 빵빵 쳐대는 게 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정권에서는 그 사람들 풀려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개 중간 선거에서 이 압승이 그게 보면 나중에 저주가 되더라고. 그거 알아야죠. 민주당이. 그래서 괜히 이런 사람들 보호하는 그 보호막 역할 하지 말고 민주당은 자기 집권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문 대통령하고 뭐 그 측근들 위해서 자기들 한번 불사르지 말고. 옳은 말씀입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사법부는 법치의 최후 보루입니다. 과연 김명수 사법부가 조국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올바른 판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